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김한철. 저는 1학년 1반 박연주, 1학년 1반 민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I'm on the next. 해성 남해성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소정, 부회장 조현준입니다. 와. 네, 본격적인 Q&A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작년에 찍었던 Q&A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세요. 네. 커트라인은 제가 알기로 6~7%로 알고 있는데 꼭 6~7%로 제한된 게 아니라 얘기들 들어보니까 조금 변동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년 2학년이 1학년 때 입학했던 기준으로 평균 중학교 성적 기준으로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중학교 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기본을 탄탄하게 쌓은 뒤에 학교로 오는 게 도움이 더 되겠죠? 네. 기숙사 소개는 저희 층장님이 해성고의 기숙사는 층장인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고는 일단 11시 30분에 다 같이 모여서 인원 체크를 하면서 점호를 하고 주말에는 10시 30분에 모여서 인원 체크를 하면 점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성고는 남자는 3인 1실로 이루어지고 여자는 4인 1실로 한 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룸메이트는 랜덤으로 배정되고 한 학기에 2번 정도 방을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또 룸메이트 안 친한 친구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성고 안에서 저번 학교에서 전부 다 친하게 지내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룸메이트와 문제 있는 친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성고 기숙사 내에 남자 기숙사든 여자 기숙사든 이게 정독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과제를 하고 싶은 친구는 과제, 잠을 자고 싶은 친구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해성고 저희 내부를 보고 싶으면 저희 유튜브에도 링크가 올려져 있죠. 이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학교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발표식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내용을 학습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다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발표 형식이나 토론 형식, 또 조모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져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뭔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표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 한해서는 정말 전문가 정도로 자세히 탐구를 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정보들로 공부를 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거나 좀 잘못된 부분,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곁들여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시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도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교과교실제가 현재는 특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많이 합니다. 강의식 수업도 많지만 토론, 토익, 또 발표 위주의 수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표 능력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친구들 보면 많이 부끄러워하고 발표도 잘하지 못하지만 한 3달 정도만 거치다 보면 다들 프로 발표로가 되어 있는 그런 해성 매직!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1학년 때 제가 국어 수업 중에서 문법 수업을 굉장히 재미있어 했는데요. 제가 원래 문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문법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 수업에 훨씬 더 애착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수업이 발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 주도하에 저희가 직접 문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고 제가 직접 알아보면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안 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은 지금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그 내용들이 기억날 정도로 그런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통합과학 자체만 보면 어떻게 보면 얕게 배우고 2학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과목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전공 선생님 4분이 각각 파트를 맡으셔서 하나 다 심도 깊게 수업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었고 절대 얕게 끝나는 과목이 아닌 각각을 깊게 한 번씩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대회가 열리고 있죠. 우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논문 비평 대회라든지 과학 토론 대회라든지 수학 주제 탐구 대회 이렇게 굉장히 큰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인문계열 대회로는 다양한 토론 대회, 탐구 대회, 또 역량평가 대회 같은 다양한 대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저희의 역량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업 시간에도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후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과학 잡지를 찾아가 구독을 해서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세다 토론 등을 활용을 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공부를 해보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성고의 특색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먼저 라운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라운딩이 뭐냐면 윗 운동장에서 뭐 친구나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운동장을 회전투어처럼 돌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라운딩 어떻게 신청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운딩 하실? 오케이. 선배 라운딩 하실래요? 오케이, got it. 이렇게 자유롭게 라운딩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라운딩을 할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야간 면허 다 끝나고 이제 그때 도는 라운딩이 굉장히 재밌는데 보통 2명에서 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고 깊은 얘기, 고민 상담도 하고 또 선배분들이랑 돌 때는 이제 학교의 생활 꿀팁 같은 것도 얻어갈 수 있는 저는 해성고 인생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성고 하면 또 멘토링이 빠질 수 없죠. 저희 멘토링은 그냥 해성고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가족이 좀 멀리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가족 대신 저희 생일도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 선배들과도 다른 멘토링이 아닌 선배들과 달리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성고의 특색 있는 활동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아, 네, 학생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봉사 시간에 해성농장에 가서 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이 농장 있는 학교가 여기 와서 또 몇 개나 더 있겠습니까? 없죠. 네, 해성농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늘종 뽑기, 마늘종 심기, 그리고 저희는 아직 1학년이라서 해보지 않았지만 겨울철에는 고구마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확한 작물을 집에 들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수확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배가 됩니다. 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체 동아리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창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인문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들을 주로 전공으로 하는 창체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친구들이 진로나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든 동아리가 더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현재 바이오스라는 생명과학 동아리, 창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이나 활동들, 토론들, 주제 발표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관심 분야가 맞는 친구들끼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중물이라는 교육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에서는 이제 남해해성구에서 가장 열정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교과목 관련 탐구나 혹은 진로 관련 탐구를 하면서 더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신 등급이 따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오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등급을 잘 받겠죠. 그래서 학생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등급을 따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본인 역량껏 열심히 하시면 원하는 등급을 꼭 따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신을 따기 힘든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오히려 표준 편자가 적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더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처럼 친구들끼리 더 서로서로 동조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각각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준이 말대로 이제 내신 등급을 따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친구들이 정말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좋은 등급을 딸 수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열기랑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구열이 더 올라서 본인이 원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학습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아마 수학과 관련된 그 과목에서 그렇죠. 선행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수학 과정인 수상, 수학 정도만 정말 탄탄하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말 탄탄하게 하고 오시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을 활용을 해서 다음 학년 내용을 예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 때를 활용해서 학교에 들어오시기 전에 최대한 독서를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넓힌다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깊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기 전에는 독서를 최대한 많이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문법을 조금 탄탄하게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법을 잡고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다면 영자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된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학 때 취미삼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어떻게 보내시냐는 질문이 또 들어왔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방학을 보낸 적도 있었고 외박을 가서 집에서 방학을 보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방학을 보냈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학 때 그냥 저희만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같이 남아서 저희랑 같이 저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방학 때 학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업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수업을 방과후 수업처럼 열어주시기 때문에 뭐 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과외 같은 걸 좀 신경 쓸 필요 없이 학교 선생님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막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도 하면서 막 조급해하고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너무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위주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국어 문법이나 영어 단어를 열심히 하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 게 바로 수학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정말 제 생각에는 수상 정도만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집이라든지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교재를 미리 풀어보고 오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과학은요? 과학은 딱히 해오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과학을 할 시간에 전 차라리 국어나 영어, 수학 이렇게 중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과목을 좀 더 채우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독서를 하면 정말 여러 과목이나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진로도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학교가 모든 과목에서 진로 연계 활동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특정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 계열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공부만 하지는 않죠. 그렇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사망하셨습니다. 이러고 놉니다. 저희 뭐 열심히 놀고요. 또 놀 때 또 뭐 하고 놀죠, 저희? 뭐 공기놀이도 하고. 저희가 이제 휴대폰도 없고 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저희가 약간 이제 좀 순수하게 노는 편이고요. 공기놀이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그리고 또 뭐 급식 먹고 나서 저희 뭐 신발 멀리 던지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면학할 때는 다들 막 빡 집중해서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굉장히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노는 거든 뭐 공부하는 거든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그죠. 다른 학교와 못지않게 저희도 굉장히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노는 데 있어서 열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형 학교이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때문인지 학생들끼리 굉장히 단합력이 굉장히 좋아서 함께하는 게임들이나 함께하는 뭐 활동들에 있어서 친구들이 정말 잘 논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공부할 때도 진심이지만 저희는 놀 때도 진심으로 놀기 때문에 항상 모든 친구들이 으쌰으쌰해서 더 열심히 노는 그런 분위기도 가끔 형성되곤 합니다. 학생들이 노는 거에만 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언급했다시피 공부를 하는데 학과열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노는 것도 굉장히 열심이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고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놀더라도 절대 공부에 지장이 갈 정도로 놀지는 않고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놀고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노트북은 이제 평일에는 한 1시간 10분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3시간? 4시간 정도 이용하고 뭐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한 7시간 정도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성고에 와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많은 노트북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러면 이 노트북 과제를 하는 시간 노트북 과제를 하면 그럼 인강을 듣지 못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노트북 사용 시간을 고려하셔가지고 적당량의 과제를 내주시고 그러면 남은 시간 자유롭게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관련해서 사회에 단절되는 기분이 들지 않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폰도 없고 네. 그리고 또 노트북 사용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시골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옆에 달고 살던 폰인데 막 폰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돈독해지고요. 공부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니까 성적도 좀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2번이면 사실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충분하다. 그죠. 네. 오히려 전화기가 없을 때 저희끼리 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뭔가 연락하는 방안? 노트북으로 충분히 SNS를 활용해서 원래 알던 지인들이나 부모님들과 함께 연락하는 그런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전화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안부차 전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휴대전화를 받게 된다면 저희의 안부를 훨씬 부모님께서 잘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휴대폰 사용이 일주일에 한 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이제 전자기기 사용이 이처럼 이제 휴대폰 사용이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적일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훨씬 더 학업에 약간 방해를 받지 않고 본인 학업에 훨씬 더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해. 해성고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줄게. 성공을 바라나? 고민 말고 바로 해성고로 지금까지 저희 Q&A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김소정 부회장 조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